75세를 넘기고 나서부터 몸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이곳저곳에 불안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숨어 있다면 여러분은 눈치채고 계셨나요? 오늘은 75세 이후에 나타나기 쉬운 장수 체질의 5가지 신호를 소개하려 합니다. 의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게 장수의 신호라고 싶을 만큼 의외의 징후들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 신호가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바뀔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한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약 81세, 여성이 약 87세로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으로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질병이나 간병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는 남성 약 72세, 여성 약 75세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약 10년은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것이 지금 많은 시니어 세대의 큰 과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존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의 로마린다처럼 10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온화한 성격, 규칙적인 생활 리듬, 사람들과의 유대,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같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생활 속에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건강의 신호가 75세 전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거나, 밥맛이 좋아졌다거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변화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 속에 건강 장수로 이어지는 몸의 신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소개할 5가지 징후들은 큰 병이 없어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나 아직 괜찮은데? 혹은 이건 나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몸이 장수 체질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징후,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 요즘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이런 말을 하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장수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진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숙면의 질이 좋은 사람일수록 아침에 개운하게 깨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거나 피로가 쌓인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 동안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눈을 떴을 때 기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 오늘도 괜찮다. 힘내보자는 긍정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그것은 마음과 몸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스러운 기상이 장수 체질의 징후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 스카디안 리듬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면역력 또한 저하됩니다. 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사람은 내장 기능, 혈압, 혈당 조절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아침 7시 이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 일어나자마자 몸이 가볍고 바로 움직일 수 있다. 아침 식사가 맛있게 느껴진다. 이 3가지에 해당된다면 몸속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기상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몸의 리듬이 젊고 활력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징후,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졌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는데 요즘은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장수 체질로 변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성격이 까칠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이 점점 더 온화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의 안정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이나 혈당, 뇌의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염증성 호르몬 수치가 낮고 혈관과 뇌의 손상도 적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사나 배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전두엽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징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떠들면 짜증부터 났는데 요즘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도 많이 변했구나 싶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변화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사소한 일에 화가 나지 않는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장수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안정은 몸의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의 뿌리는 결국 평온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징후. 매일 자연스럽게 배변이 있다.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되 있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75세가 넘어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변을 본다면 그것은 장이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장수 체질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은 둔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변비나 가스, 복부 행만감, 잔변감 등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이 건강한 사람은 몸속 염증 위험이 낮고 면역력과 대사 기능 또한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장의 상태는 단순히 소화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며 기분과 감정 조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장내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성향을 보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이 있다. 변의 색이 노르스름하거나 밝은 갈색이다. 식사 후에 배가 편안하고 가볍게 느껴진다. 이 세 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장의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입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김치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자주 섭취해보세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산책도 장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매일 화장실 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배변은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배변 습관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징후,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게 느껴진다. 요즘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적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분들은 내가 전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일상적인 대화나 소통은 치매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친구와의 잡담이나 예시하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은 전두엽과 해마의 활동을 자극해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력을 높여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친구와 통화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워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처럼 대화를 통해 기분이 밝아지는 사람은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생활 리듬의 붕괴에 빠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결과 건강 수명도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대화한다. 누군가와 이야기한 뒤에 기분이 좋아진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다. 이 세 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사회적 연결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지역 복지관의 모임이나 전화 친구 프로그램, 취미 동호회 등을 활용해보세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즐거움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마음의 활력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 대화 속에서 웃을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장수 체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 직피피 단어의 29, 5번째 징후,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낀다. 물 한 잔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햇살이 참 따뜻하네.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처럼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고맙다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순간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장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실제로 10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고맙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고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면역력과 혈류 균형이 잘 유지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워요. 큰 병을 앓고 나서야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이처럼 감사의 센서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마음도 몸도 한결 부드럽고 평온하게 나이를 먹어갑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하루 중 고맙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불편함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거나 기뻐할 점을 찾는다. 과거에 자신에게 참 잘 버텼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여러분은 인생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단계에 있습니다. 작은 팁 하나, 감사한 일을 감사일기로 적어보세요.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오늘 고마웠던 일을 써보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오래 사는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채널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올해 92세의 여성 김순의 할머니입니다. 그분의 인생 속에는 장수의 비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60대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70대에는 자신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앞으로 즐거운 일은 없겠구나라고 느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75세가 넘고 나서부터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새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밥 한 숟갈 한 숟갈이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장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어느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오늘도 건강해 보여요 하고 인사할 때마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건강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잘 씹어먹고 많이 웃으며 지내는 것뿐이에요. 김순의 할머니의 말 속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후반부에서 마음과 삶이 바뀌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충분히 성장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사실을 깨닫는 작은 계기가 되길